첫 번째 순서는 이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거는 실적이에요. 오로지 포커스를 실적에 맞췄습니다. 네, 발표를 한 기업도 있고 할 예정인 기업도 있는데 첫 번째 LG화학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더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깜짝 실적 LG화학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박정식 대표님은 LG화학을 몇 점 줄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는 50점입니다. 지금 현재 50점. 왜냐하면 일정 부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또 기술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충분히 이 실적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대수익을 내기는 조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실적이 더더욱 잘 나오면서 일정 부분 횡보 국면을 거친 다음에 강한 시세가 나와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접근이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애매한 가격대라서 50점을 드렸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기대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선 반영됐다고 보고 있을까요? 토론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믿는다 실적에 말하니까 이번 주 안으로 무조건 7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전기차 시대의 세계 최우량주를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은 제일 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뭐하니? 배터리를 분리하는 회사의 배터리 실적이 늘어난 건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LG화학이 우선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니까 현재까지의 상황 리뷰를 하고 전망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LG화학 이번에 3분기 매출이 좀 잘 나온 이유가 일단 석유화학 부분에서 주요 제품이 좀 매출 호조를 좀 보인 것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가 지난 2분기 때부터 3분기까지 연속으로 좀 흑자를 기록한 게 주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배터리만 잘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건 아니겠죠.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도 일정 부분 잘 돼서 이러한 기조가 나온 것인데 뭐 부분별 영업이익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발표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조 5,073억 원, 영업이익 9,021억을 기록했다고 12일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 8.8%, 영업이익은 158.7% 정도 증가했습니다. 일단 배터리 부분이 적자를 내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9년 만에 최대 실적이래요. 9년 만에 최대 실적인데 우리 9년 전에 2011년도에 얼마 찍었습니까? 57만 원 찍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근데 지금은 얼마 찍었습니까? 고점으로 78만 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최대 실적이지만 주가도 뭐예요? 최고예요.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겠죠. 근데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린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조금 보면 일단 지금 67만 원짜리가 안 깨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67만 원짜리가. 67만 원짜리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그대로 64만 원 내지는 3만 원짜리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7만 원짜리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쭉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저항되는 자리가 71만 원짜리, 그리고 돌파가 되면 73만 8천 원짜리까지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상태로 내려오면서 67만 원짜리가 깨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요. 주봉상 5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후 가격적 대응 전략을 구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사실 더 갈 수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다 말해버렸네. 배터리 사업 분할 때문에 스톱이 걸린 상황이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서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반등한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그 기대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봤을 때
네. 물론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밑바닥에서 매수를 해준 또 그런 수급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존재하죠.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외국인이요. 예, 그래서 너무 기대를 품지는 말라. 지금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제가 알려드린 가격권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주총에서는 이제 네. LG화학의 주주들의 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텐데 주주들이 반대한다면 국민연금 측에서도 배터리 사업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스톱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를 지금 예측하고 대응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사적 차원으로 분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분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혹여 분할 안 된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한다면 주가는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분할을 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거절이 돼도 추후 다시 또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마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술적 접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71만 9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은 호실적에도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LG전자도 볼게요. LG그룹주들이 어느 순간부터 실적이 잘 나오면서 계속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LG전자는 집콕 시대에 또 가전을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함께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지금 구간에서 2거래 연속 조정받고 있는데 점수 100점 만점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40점입니다. 40점. 50보다 더 낮아졌는데요. 왜냐면요. 네. 단기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자산가치 수준으로 시장에 이미 부각을 받았다라고 평가하셨고요. 네, 토론방 맞습니다.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죠. 왜 주식은 실적 좋으면 빠지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잘 나오고서는 주가가 그날 밀렸었고 LG전자도 실적 발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됐는데 그 이후로 내리빠지고 있거든요. 실적 앞에는 장사 없다. 실적주인데 황금알이 절로 굴어들어오구나 하고 모으면 된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의 입장이 맞을지 우선 이번 가전제품 수요량 증가가 뭐 네. 삼성전자에도 그렇고 LG전자에도 그렇고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긴 했어요. 예, TV 지금 네. TV 판매량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전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TV 출하량으로 보면 대략 794만 대로 2위에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전에는 430만 대 출하에 그쳤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 조사 결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전분기 대비 81.7%나 제품을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정도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가 이제 이번에 4분기까지 조금 더 이 코로나19 사태부터 여러 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실적이 떨어지긴 하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 왔으니까. 근데 전년 대비 4분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 부각이 된 거죠, 시장에. 왜 사람들은 실적이 부각되기 전에 잡지 않고 부각이 돼야 잡으려고 할까요? 이미 실적이 부각이 된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하락장에 4만 원 이하로 모아가면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수급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메이저 수급을 조금 보면 어제부터 기관이 좀 강력하게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이 기관이 한번 이렇게 차익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제 외국인이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관이 매도를 해버리면 그리고 개인이 여기서 달라붙어 버리면은 주가는 일정 부분 눌릴 수밖에 없다. 지금 거의 뭐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3월 이후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최소한 8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대략 8만 5천 원에서 8만 6천 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 자리 8만 5천 원 내지는 8만 6천 원 자리부터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동안 장기적 관점으로 쭉 끌고 오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다시 85,000원 내지는 76,000원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왜 매도를 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저평가 주식들은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 보편적 저평가죠. 상대적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가치 대비 그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이게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자본 총계 정도 수준 시가총액이 형성하면 여기서까지는 일단 장기적 관점이 1차적 목표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9만 원, 10만 원대가 1차적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을 잡을 시기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지금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15조 1천억 원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5조 정도를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회사지만 40점. 그래서 내려오면은 매수 접근하셔라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살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종근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광고비가 준 효과도 있는데 종근당 오늘 4% 가깝게 오릅니다. 점수는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종근당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이저 물량이 조금 매도력이 좀 느껴져서 기술적 조정력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좀 덜 부각받아서 일정 부분 주가 상승력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점입니다. 네, 종근당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토론방에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종근당이 판권을 거머쥔 진짜 백이었네. 오늘부터 크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시즌 맞춰서 실적으로 23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적 그리고 기대하는 나파벨탄을 꼽아주셨는데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 비용이 줄었기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또 광고비가 줄어들다 보니 광고비도 조금 줄어드는 측면도 있는데 기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약들이 계속적으로 좀 판매가 유지가 된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 그리고 이상지혈증 복합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지금 뭐 독감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접종이 되고 있고 폐렴 백신 프리베나가 지금 259억 원으로 예상 140억 원보다 좀 높은 매출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존의 상품들이 상당히 지금 매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4% 늘어난 3,48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4% 증가한 394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각각 9%, 42% 상회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가격적 전략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자산 가치 대비 한 4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어요, 대략. 지금 현재 보시면 5,080억,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중에 보통 한 4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고, 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실시하는 회사가 이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17만 1,000원짜리가 우리의 이제 손절 라인이 됩니다. 매수짜리이자 손절 라인. 근데 지금 어차피 이 자리를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아야겠죠. 그래서 따라잡는다면 17만 1,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자, 이 상태로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저항받는 자리가 18만 9,000원짜리인데 18만 9,000원짜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단계 더 한마디로 전 고점 부근 대략 한 20만 원짜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만 1,000원짜리 손절 라인 잡고 1차적으로
18만 9천 원짜리 노려보는데 돌파되면 20만 7천 원짜리까지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도 높은 점수는 못 드렸는데요. 50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주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금융지주도 호실적 기대주인데 이 종목은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저평가라서요. 네. 분할 매수만 한다면 크게 물릴 염려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70점. 근데 주가가 네. 너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고 점수를 좀 높은 점수를 드리긴 했는데 네네. 살짝 주가가 안 움직이면 사람들이 답답해하니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금융지주 토론방에 들어가면요.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3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걸 꼽아주셨고요. PBR 0.3 이하는 금융위기 때나 있었던 저평가 상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를 꼽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호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높은 배당도 금융주들의 매력이잖아요. 지금 사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까지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뭐 배당률은 한 7%대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긍정적이고요. 연초 덕케이 손해보험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은행 부분 하나금융투자가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상당히 조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격적 전략 제시해 드리면 이 상태로 일단 상승력이 잘 유지가 되고 지금 약간 지그재그 패턴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 단계 돌출이 되면서 대략 3만 3천 원 내지는 3만 4천 원짜리까지 주가 상승력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손절 라인은 기준 가격이 무너지는 한 대략 한 2만 9천 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20선 위에 놓여져 있고 월봉상 보면 20선과 이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상승이 나오다 말더라도 31,800원짜리까지는 단기적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36,000원 이상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목표 주가 33,300원 좀 더디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저평가라는 점에서 70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